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8회 산학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혜성 박사님께서 발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에서도 어떤 좀 제약 요건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토론자분들에게 보내드린 이제 그 용어 정의에서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일반 보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제너럴 인슈런스에서 온 거지만 해외에서는 제너럴 인슈런스가 난 라이프나 프로퍼티 앤 캐주얼티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어떤 이제 굉장히 단일한 어떤 종목이 존재하는 것처럼 어떤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프로퍼티 앤 캐주얼티의 종목 자동차 보험을 제외하고도 굉장히 다양한 종목의 어떤 결합체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손해보험에서 일반 보험이 10% 정도밖에 안 차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안을 요구하는 것들도 일반 보험을 보는 어떤 시각에 제약 요건을 두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그 보험회사의 경영 어젠더나 당국에서의 관심사, 그다음에 학계에서 연구가 어떻게 갔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일반 보험을 보는 데 있어서 시각 교정을 좀 해야 되는 이슈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제 나름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하는 순서로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미 이제 보험회사 경영 어젠더가 어떻게 보면 장기 중심으로 이제 전환됐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보면 이제 장기 보험과 조직 영업을 중심으로 경영 어젠다가 현재 집중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손해보험 회사에서 일반 보험은 어떤 위치냐? 그러면 사실 이제 매출이 10%인데 그 10%보다 그 이하의 경영 어젠더로서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근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보험이 굉장히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일반 보험의 대부분의 이슈는 경영진에서 크게 논의하지 않고 뭐 이게 수익성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고액의 변동성이 생길 때 이제 주로 관심을 기울이는 이슈로 상당히 축소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함께 이제 일반 보험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어떤 이제 대기업과 법인 영업 중심의 이제 일반 보험의 어떤 문화, 이슈들 중심으로는 일반 보험 내부로 들어와 보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 사실은 성장의 이슈가 이게 대기업 중심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건당 고액 보험료가 높은 쪽에 이제 의사결정이나 관심사가 집중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그러면 일반 보험의 이후에 성장 논의를 할 때는 어떤 그런 이제 성장을 이끌 동력인 정책성 보험을 비롯해서 좀 신시장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흐름은 기업보험 중심으로 운영됐고 가계성 보험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라고 할 수 있고 채널 이슈는 경영 어젠다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해외의 이제 손해보험사 이제 프로퍼티 앤 캐주얼티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에서의 어떤 경영 어젠다의 설정 아니면 경영 문화 뭐 이런 것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이제 이 언더라이팅 이어 기준으로 우리가 과연 경영 전략을 일반 보험에서 논의하고 성과 평가가 이걸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면에서도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취약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제 손해보험회사 경영 어젠다에서 일반 보험과 관련된 어젠다들의 어떤 흐름, 바운더리가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감독 정책 당국이나 그러니까 협회가 이제 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어젠다들을 세팅해 왔냐라고 보자면
사실 이제 90년대 가격 자유화가 이제 손해보험 회사의 이제 가장 중요한 어젠다로 출발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이슈는 이제 재보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정책 당국을 중심으로 재보험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보유가 낮은 걸 기반으로 생기는 수지 역조 문제라는 거를 이제 굉장히 큰 이슈로 부각하게 되면서 최근의 흐름들은 이제 통계율 확대나 이 부분들이 이제 통계율로 감당이 이제 로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판단율 확대에 관한 어떤 규제적인 개선들 요런 쪽에 좀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신시장이 이제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이제 북한 보험 시장은 이제 캐도에 관한 부분이 이제 멈추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더 논의가 없고 이제 지금은 남아 있는 이제 아직 뭐 그냥 꺼지지 않는 불씨 이 정도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주된 어떤 어젠다의 초점은 제도화 시장, 정책성 보험, 의무보험 시장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단체 상해보험,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떤 변화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 단체 상해보험, 그다음에 이제 농작물 풍수의 양식 가축보험, 환경오염 배상 책임보험, 생산물 배상 책임 등 책임보험 의무화, 그다음에 화재보험 의무화와 가입 활성화 추진, 개인정보보험 의무화, 이런 쪽에 이제 지원의 어젠다가 집중이 됐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슈는 이런 건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제 재보험 수지 역조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춘 문제 설정이 굉장히 적절하냐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 부분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사실은 이제 재보험 수지 역조라는 어젠다 세팅 이후에 실제로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손해보험사 전체적으로 보유율이 좀 사실은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당국이나 뭐 여러 쪽에서의 어떤 뭐 관심의 결과라기보다는 산업 내부적으로 보면 선도사에서는 좀 보유율을 확대하고 보유 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삼은 경영 전략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의 흐름은 재보험 시장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하드 마켓이 되는 가운데서 국내 이제 대기업들이 그런 이제 하드 마켓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와 국내 경쟁 심화가 연결이 되면서 사실은 국내 보유가 낮은 가격으로 확대되는 뭐 이런 사실은 현상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과연 그 보유율 확대를 어떤 관점에서 풀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게 재보험 수지 역조 관점이 아니라 보다 내재적인 관점에서 좀 문제 설정이 이루어지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신시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결국 성장 동력화 논의의 초점이 이런 이제 정책성 제도화 시장의 이제 성장에 맞춰졌고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던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과연 그런 손해보험 회사의 안정적인 사업 영역으로 자리를 잡고 내재화되었느냐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런 평가를 해보자면 상당히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만은 평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농작물 보험이나 양식이나 가축 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특히 이제 농작물 보험 같은 경우는 십수년 전에 처음에 계획했던 수준의 시장 성장을 거의 이룬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원수사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수제 보험으로 받는 시장이죠.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이 농작물 제도와 관련된 수제 제도에 굉장한 변화들이 있으면서 이제 손해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시장의 외형은 성장했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을 참여하기가 굉장히 힘든 어떤 구조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면 그 정책 당국 쪽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익이 조금만 나면 얘를 이제 재보험 조건을 굉장히 변화시키는 이런 변화, 어떤 정책의 일관성 이런 걸 가지지 못하게 되면서 보험사로서는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 안 되게 어떤 그 자리 모습을 갖춘 어떤 그 현상들,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현상 속에 보험회사들이 고민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성장 시장 중에 하나가 단체 상해 시장인데, 사실은 단체 상해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익성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장으로 좀 변모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배상 책임의 경우에는 의무화된 배상 책임의 경우에는 의무화 자체로는 굉장히 이제 가입 금액을 작게 하다 보니까 충분한 시장 성장으로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이제 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향후에 이제 사회 구조가 변하면서 보험회사들이 리스크를 또 떠안게 되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에 보험회사들이 안정적으로 이런 사업에 철학을 갖고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되냐, 만일 손해율이 올라가면 다시 언더라이팅 인수를 할 것인가의 문제로 나타나거나 굉장히 적은 보유로 이제 돌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는 이슈들이 여전히 이제 내부적으로는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산업 어젠다들이 크게 설정됐던 것들이 보험회사의 내재화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지는 아직은 못했던 게 현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이제 학계 연구 동향과 관련해서는 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학계와 업계와 정책 당국의 가장 공통의 영역은 정책성 보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계에서도 이 분야에 가장 연구가 활발했었고, 그런 제도 수립에 굉장한 지원을 학계의 연구가 지원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책성 보험이 왜 손해보험회사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는가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과제들 좀 살펴보면, 사실 제가 이제 이번에 이 자료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굉장히 이제 깜짝 놀랐던 부분은, 저희 쪽에서 학계 연구가 있었을 거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은 기업의 보험 수요에 관한 연구들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다라는 것과, 최적 보유나 재보험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성과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연구들이 왜 현실 경영에 같이 접목되지는 못했을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한번 짚어봐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기업보험 수요와 관련해서 이제 보험연구원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있었는데, 그 연구를 보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업보험 수요에 대한 연구의 돌파구, 이런 걸 연구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그 연구의 결론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분야의 이제 일반 보험 시장이 지난 한 10년 동안 굉장히 성장했다가 사실은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중소기업 시장에 관한 부분을 고민을 해보면서 이제 이 시장 통계를 이제 하나씩 저희 관점에서 쭉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가르마를 타고 이렇게 좀 보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이나 다른 영역 보증이나 이런 거를 빼고 이제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일반 보험, 그러니까 프로퍼티 앤 캐주얼티인데 모터 인슈런스를 뺀 이제 그 일반 보험의 중소기업을 한정하자면 시장이 너무 작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논의 초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면 손해보험 회사들조차도 중소기업 시장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걸 평가할 통계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계 속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중요한 연구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연구의 포인트가 결국은 중소기업 시장이라면 그 중소기업 시장이 해외의 보험 시장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뭐 이런 쪽으로까지 좀 가야 이제 우리가 진정하게 이제 고객에 관한 연구, 성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요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가진 문제 의식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최적 보유나 재보험 연구가 경영 현장과는 동떨어져 있는 이슈는 제가 뒷부분에서 뭐 제가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덧붙여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학계 연구 동향에서 어떤 큰 변화와 함께하는 영역들에서 중요한 어떤 돌파구를 여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업 현장과 접목되지 않은 이슈가 뭘까? 플러스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은, 그러면 그런 일반 보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좀 우리가 다루지 못한 이슈들이 뭔가, 요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요걸 정리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글로벌 수준의 이제 일반 손해보험을 위해서 다루어야 될 이슈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제 문제의식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일반 보험의 그 재부상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한 이제 저의 가설은, 사실은 이제 자동차 보험의 이제 만성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그 장기 보험의 이제 성장성과 수익성 위기가 이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건 실손 의료비나 GA 판매비 이슈에 집중이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중기적으로 보면 고정금리 보장이나 정액 건보장하고 프라이싱의 미스매치라는 문제가 과거에 생보사가 경험한 것처럼 이제 손보에서도 좀 현실화가 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장기보험의 리스크가 재평가되면 이게 결국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리스크 대비 수익률, 아니면 리스크 조정 수익률이라는 관점에서 일반 보험이 정말 가치가 있는 보종이냐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장기보험의 어떤 재평가와 함께 일반 보험의 가치가 재발견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그 IFRS 17이나 픽스가 이제 그런 하나의 이제 배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하고 이제 일반 보험의 미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같이 하고, 이런 이제 장기 보험 대비 수익률 관점에서 이제 이게 재평가가 되면 이제 일반 보험 재부상의 어떤 하나의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게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과거에 성장하지 못했던 길하고 새로운 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일반 보험 활성화 추진을 했지만 성과가 없었던 어떤 좌절의 역사가 있었다면, 최근에 이제 글로벌 손해보험 산업을 보면 굉장히 혁신의 용광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는 왜 그런 길로 갈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큰 그림에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옛날에 이제 다른 한번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걸 이제 글로벌 보험 산업과 국내 보험 산업에서 일반 보험의 어떤 굉장히 어긋나 있음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일반 보험의 비중을 보면 그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리 숫자 가지고 한번 보면, 이게 18년 기준으로 보면 세계 보험 산업이 5.2조 달러쯤 되는데, 이 중에 이제 프로퍼티 앤 캐주얼티가 자동차 보험을 제외하고 31%, 대충 한 1.6조 달러 정도 되는 비중입니다. 근데 이제 국내 보험 산업의 프로퍼티 앤 캐주얼티가 한 7.5조 정도 되고요. 이게 글로벌 보험 산업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0.4, 절대 규모로 보면 글로벌 보험 산업 대비 우리는 1%도 안 되는 한 0.4% 정도 수준이다 라고 좀 이렇게 통계를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굉장히 우리의 프로퍼티 앤 캐주얼티 산업이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좀 원인이면서 결과이기까지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소기업 시장은 일반 보험이 얼마나 되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제 연구원의 연구나 저희 내부적으로 좀 연구를 해보면 한 8천억에서 1조 정도 중소기업 시장이, 그 정도 이제 시장이 된다고 이제 제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차이들이 결국은 경영 어젠다나 기술에 대한 투자, 인력 개발 다양한 면에서 자원 배분의 소외, 정책 및 연구 어젠다에서도 굉장히 연구 영역이 한정되는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일반 보험의 어떤 재부상의 제약 요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가 이제 그 좀 어떻게 보면 그 어젠다로서 설정되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가설적 탐색을 좀 해보면, 제가 이제 좀 나눠봐서 좀 기존의 전통적인 우리가 분야에서 가리워진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향후로 환경이 변하면서 세계 이제 글로벌 보험 산업의 변화를 보면 굉장히 떠오른 이슈에 관해서 우리가 또 어젠다로 세팅을 하고 굉장히 그 고민들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쪽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리워진 이슈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첫 번째는 기업성 보험 시장의 미성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반 보험 중소기업 시장을 분석할 체계적인 통계조차도 좀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보험사들에게 있어서도 마켓쉐어를 비교를 하지 않는, 자료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일 정도로 되게 관심이 없는 영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뭐 중소기업, 그러니까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국내 일반 보험 시장이 지금까지는 대기업 중심의 시장에 좀 의존을 했었고, 그 다음이 이제 정책성 보험이나 신시장에 집중이 돼 있었던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의 한 영역일 테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결국 해외 대비 이렇게 굉장히 가입률이 낮거나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BI 같은 게 될 텐데, 그런 담보들을 중소기업들이 들지 않는 이런 현실들, 그러니까 그게 실태가 어떠한지도 사실 우리가 통계적으로 연구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발전돼 있는지와 그걸 이제 극복해야 될 방안에 대해서 좀 어젠다로서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시장에 관한 부분이 그걸 준비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내재적인 역량의 관점으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과도하게 낮은 순보유 한도나 중소기업에 대한 이제 결국 중소기업들은 결국은 이제 인력을 투입해서 지금도 개별 언더라이팅이 되게 중요한 시장인데, 그걸로는 사실은 성장을 시킬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하자면 중소기업에 대한 언더라이팅 자동화 부족,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내부적으로는 또 돌파를 할 것인가의 문제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보면 미국에서는 사실은 그 중소기업하고 소호에서조차 그 BI 이제 기업휴지 보험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에서 이 사람들 보장할 것인가가 완전 그 정책 최대 이슈와 저희 법원에서 다루는 이슈로까지 될 정도로 이게 이제 굉장히 보편화된 시장이었었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일본을 보면, 그러니까 사실 일본에 이제 해외 재보험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일본에 들어오는 재보험사들이 일본 시장에서 바라는 건 캣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내에서 기업에 대한 보험이나 뭐 이런 거는 국내 보유 한도에서 손보사들이 다 보유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지진이나 태풍만 캣에 관한 것만 하더라도 해외 재보험사들이 제일 큰 시장으로 일본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기업성 보험 시장, 가계성을 포함해서죠, 모든 보유를 일본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죠. 뭐 거기도 뭐 굉장히 이제 인수나 이런 것들도 거의 자동화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슈는 이제 가계성 보험의 과소 성장일 텐데, 이제 결국 이거는 이제 호모노스 팔러시가 이제 국내에서 이제 정착하지 않고 반대로 한국은 이제 장기재물 보험 중심으로 이제 됐고, 심지어 가계성 보험의 채널이 뭔가에 대한
접근 논의 자체가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장기보험의 어떤 리스크들이 좀 더 높게 인식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가계성 단기 담보들이 일반 보험 아니면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풀려야 되는 게 된다고 하면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논의가 돼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보험 수지 역조나 이제 보유의 확대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자본 할당의 최적화의 결론일 수도 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사실 일반 보험에서 고액 사고로 인한 변동성을 커버를 해서 일반 보험의 보유를 어, 어,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 리턴 최적화의 현재의 보험회사의 어떻게 보면 선호에 맞는 효율 프론티어가 딱 맞은 지점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자본 할당을 안 했다는 거죠. 사실 일반 보험에. 그러면 향후로도 일반 보험을 우리가 성장시킨다고 하면 일반 보험의 내재해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고액사고의 변동성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본 할당을 하는 의사결정 없이 일반 보험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이런 관점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자본 할당이나 수익 변동성의 감내도에 대한 명시 없이 사실 일반 보험에서 어떤 의사결정하는 굉장히 어려운 이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DFA 같은 자본 분석 모델을 통해서 회사가 감내할 자본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손익변동성 민감도에 관한 내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얼마나 확대시킬까에 관한 의사결정들을 해나가는 것 없이는 사실 일반 보험이 다시 고액사고가 나면 다시 보유를 줄이거나 인수를 안 하는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자본할당의 문제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결정의 구조가 바뀌는 것, 이런 거 없이 그냥 일반 보험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 되게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가계성 보험처럼 소품종 다량 생산을 하는 구조에서나 가능한 거죠. 사실 장기나 자동차에서처럼 저절로 웬만하면 대수의 법칙이 성립할 때 이제 가능할 것 같고, 사실 이제 일반 보험은 지금보다 수요가 훨씬 높아지는 경우조차도 사실은 분산 효과 없이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근본적인 우리가 비율을 좀 바꿔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이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성 보험 지속 가능성의 위기나, 그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뭐 그냥 아주 뭐 메인 테마는 아닙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에 관한 연구에서도 사실 이제 프로퍼티 앤 캐주얼티 컴퍼니는 생명보험이나 장기보험의 ALM 매칭하고 전혀 다른 구조로 돌아가는 투자 전략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한 논의는 사실은 거의 없었다고 봐집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러니까 해외 이제 글로벌 어떤 컨설팅 펌 이런 데서는 사실 일반 뭐 손해보험회사의 투자 전략, 그러면 유동성 매칭 중심의 투자 전략, 그 다음에 수익성 강조,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의가 없었다는 것도 우리가 프로퍼티 앤 캐주얼티 회사에 관한 이해도나 그런 현실의 문화들이 굉장히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통계에 관한 문제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제 근본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일반 보험의 어떤 통계의 취약성, 이런 것들이 또 이런 걸 돌파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 내지는 그게 워낙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 수익성이 적으니까 통계 DB로 확보하는 노력 자체를 하기가 힘든 환경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 고리에서 어떻게 벗어날 건가라는 좀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슈를 말씀드리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떠오를 이슈들에 관한 부분인데, 아까 이제 글로벌 손해보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혁신의 용광로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예를 들면 글로벌 재보험사 중에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자기 이익의 10%를 인슈테크 업체에 투자를 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퍼티 앤 캐주얼티 쪽에 어떤 미래가 인슈테크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손해보험이 차지하는 절대 규모 대비 우리가 이제 한국이 한 7%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시장에서 그 프로퍼티 앤 캐주얼티로만 한정하면 1%도 안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 이런 쪽에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영역 자체가 거의 없는 것 같고, 이제 최근에 이제 유일하게 논의되거나 이제 실행된 영역들은 미니보험의 부분, 그다음에 오픈 API를 활용한 청약이나 인수의 간소화, 아니면 자동화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사이버 보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우리가 미래의 흐름과 같이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이버 보험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와 별개로 이제 사이버 보험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이제 18년도 기준으로 이미 사이버 보험은 50억 달러 수준에 돼 있고, 이제 뭐 좀 낙관적인 전망이겠지만 뭐 한 5년, 2025년에는 한 200억 달러까지 간다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에서 손해보험의 성장 동력을 뭐라고 얘기하냐? 사실 사이버 보험이 가장 크게 성장한 게 사이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개인적 배상 책임이 겨우 이제 출발이고, 이게 이슈와 함께 그, 우리의 이제 자본 할당의 이슈, 뭐 우리가 이런 거를 인수할 수 있는 전문가들 가지고 있느냐라는 이슈도 연결이 돼 있긴 한데, 어쨌든 정말 우리가 신성장 동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글로벌에서 정말 성장하고 있는 동력에 우리가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가 이제 저는 사이버 보험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과 함께 이제 우리가 이제 규제에 관한 문제도 돌아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항공지원보험이 그 해외 이제 페이퍼들을 보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집약, 그 다음에 지수형, 파라메트릭으로 이제 보장 금액이 결정되는 구조,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을 청구할 필요 없이 블록체인으로 보상이 되는 것, 그다음에 플랫폼을 통해서 항공권 살 때 이제 판매되는 것,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이 이제 총합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국내 도입되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이제 상당히 불완전한 형태로 이제 일부 이제 사회에서 도입이 돼 있긴 하지만, 다이나믹 프라이싱은 보험 가입자의 어떤 그 부당한 차별이라고 하는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뭐 관점이라거나, 파라메트릭 같은 경우도 실손보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생각이라거나, 블록체인도 사실은 보험금 청구 없는 보험금 지급 것들이 국내의 어떤 규제와 불합치한다거나 이런 걸로 이제 사실은 일부 도입이 됐습니다만 해외에서 진짜로 운영되는 형태랑은 굉장히 동떨어진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항공지원보험이 이제 국내에 맞냐? 뭐 그건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에 투자한 이제 재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의 항공 네트워크를 전부 다 연결을 해서 실시간으로 지연 정보들을 바탕으로 가격을 내고 뭐 블록체인을 활용하니까 이제 국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이후에 생길 여러 가지 혁신에 한국의 상품 규제가 과연 따라가고 있는가를,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반 보험에 대한 뷰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좀 더 먼 얘기이긴 하지만 사전 리스크 예방이나 뭐 보상의 디지털화, 또 이제 굉장히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좀 우풍지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우리가 거의 다루지 않는 이슈에 해당하는데, 일반 보험의 채널 문제는 사실은 거의 다뤄진 적이 없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와 보면 사실 직급 영업이라고 하는 이제 세계에서는 거의 유례가 없는 채널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직급 영업이 있는 건 한국적 특수성이죠. 사실은 기업들도 원하고 내부적으로도 원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대신에 이런 직급 영업 중심의 체계가 저는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글로벌은 다 이제 브로커나 이제 대리점 채널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향후의 미래 채널과 관련해서도 이 구조가 변화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직급 영업 말고 그러니까 브로커나 대리점 영업의 일반 보험회사의 관리나 이런 문제가 관심의 어젠다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미래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제약 요건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채널의 미래, 그러니까 이 일반 보험의 채널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이제 좀 두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미니 보험이 우리가 가야 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초기에 다 미니 보험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실제로 이제 사례들이 좀 온오프 여행 보험이나 상품권 보험이나 웨딩, 레저 보험 중심으로 이제 미니 보험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굉장히 뭐 1조 원 정도 시장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미니 보험이 사실은 성공한 모델이긴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 과연 그럴까? 뭐 이런 건 좀 이제 우리가 던져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가설인데, 사실 이제 미니 보험은 이제 디딤돌 같은 의미는 있지만 사실 이제 자동차 보험이 왜 다이렉트에 어떻게 보면 대세가 됐냐? 걔가 메인스트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이 되고 다이렉트로 간다는 건 결국은 메인스트림에서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메인스트림, 일반 보험에서 메인스트림의 변화를 우리가 왜 상상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채널 문제에서 다룰 때 브로커 대리점 설계사 이 채널들의 관리의 문제를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해외는 이제 이런 이제 저는 메인스트림에서 이런 이제 디지털화가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온라인 애그리게이터, 그러니까 브로커 중심으로 되어 있는 데서 얘가 디지털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거에 상응하는 보험사들이 디지털화가 되는 과정하고 맞물려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가 그런 채널에 관한 고민이 어젠다가 안 되다 보니 일반 보험의 메인스트림에서 다이렉트로 가는 길, 플랫폼에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잘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예를 들면 이제 ISO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회사가 버리스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 걔네 갖고 있는 GIS, 지리 정보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이제 건물이나 공장들에 관한 어떤 구조 정보들을 가지고 언더라이팅 자동화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사실 메인스트림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다이렉트와 플랫폼화, 인수나 청약의 자동화가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고민, 그러니까 일반 보험의 채널에 관한 고민을 그런 영역까지 좀 확장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드릴 말씀들은 다 드렸는데, 이제 뭐 사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장기의 성장성, 수익성, 위기, 뭐 이 국면이 그냥 일시적인 이슈일 수도 있고, 장기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장기적인 이슈가 될 때, 일반 보험이 돌파구가 되는 길이, 기존의 관행이나 문화나 이런 변화 없이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법은 없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문제 설정들을 우리가 뭐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사실 20년, 30년의 대전환으로 이루어진 손해보험회사의 경영 문화이기 때문에 뭐 또 쉽게 바꿀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그런 하나하나의 변화에 대한 어젠다들이 좀 만들어지고 논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만 다시 또 일반 보험이 기회가 왔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문제 의식으로 좀 내용은 좀 설익지만 문제의식은 나름대로 좀 공유할 만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좀 자료를 정리한 내용을 발표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김혜성 우리 상무님이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대단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한 7, 8분 정도 해서 세 분의 토론자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 목소리 들리실 테니까요. 세 분 우리 토론자인데요. 이영 박사님, 그 다음에 이문화 전무님, 조대훈 교수님 한 8분 정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남는 시간 오늘 참여하신 분들 질문이 좀 많으실 텐데요.
일반 보험 사실은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아서 우리 플로우 참여하신 분한테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입니다. 김혜성 그 박사님이 그 일반 손해보험에 대해서 그동안 경험했던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상세한 그런 뭐 가계성, 기업성 보험에 내재되는 이슈들까지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안고 있는 그 뭐라고 할까 그 현재 상황을 볼 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떤 그런 제안하신 내용들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으면 더 좋은 메시지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받아서 그냥 일부 보유하고 출자는 이런 형태로 관행을 쭉 하고 그다음에 공동인수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아까 그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손해보험에 일정한 그 자본 활동을 해서 투자를 하고 어떤 일반 보험 시장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결함된 상태로 이어졌고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2001년 가격 저하와 이후에 좀 더 개별 보험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탈피해서 나름대로 이제 일반 손해보험을 좀 성장시키고 일반 손해보험을 통해서 어떤 수익성을 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경영들이 변환되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일반 손해보험은 그 상당히 그 이해관계자가 많은 시장이고 현재 손해보험 시장에서는 성장은 오늘 일정 부분 한계에 도달했고 새로운 리스크와 관련된 그런 보험 시장에 대해서만 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뭐 발표한 내용을 요약을 한 것은 이미 발표자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넘어가고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그냥 보편적인 그런 관점에서 일반 손해보험을 좀 진단해보고 향후에 좀 일반 객관적인 그런 관점에서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들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그 발표하신 것 중에서 이제 요약을 하면 뭐 이런 형태로 한 표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발표자께서 이제 정책보험의 지속 가능성 위기를 한번 뭐 판단을 해보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이 있고 근데 이 부분이 정책성 보험이 손해보험사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보험이 언인슈러블 시장이라 갖고 인수를 안 했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관여해 가지고 보험료 보조하고 재보험 담보까지 제공하고 그 정부 보험이나 거의 마찬가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민영보험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책보험으로 보험사가 성장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그런 구조다라는 생각을 좀 잠깐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그 상품 혁신 그 부분 판매 채널 그 부분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기업성 보험하고 새로운 그런 시장 그다음에 올 6월 달에 지금 시행될 그 소액 단기 보험업과 관련된 그런 시장들하고 사실은 그 상품 혁신이나 그런 인슈어테크 기반 보험 시장 같은 경우는 올 6월 달에 시행될 그 소액 단기 보험 회사들이 사실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지고 기존에 있는 뭐 큰 대형 보험사들이 이런 시장까지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발표하신 건 내용 중에서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일단 그 제가 좀 일반 손해보험 시장을 좀 잠깐 비교를 해보면 먼저 그 일반 손해보험 시장의 뭐 글로벌 손해보험 시장하고 잠깐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그 이걸 비교하는 것은 이유는 사실은 이제 저 우리나라 보험 시장의 순보와 생보의 성장성 보험료 성장률인데 어차피 지금 생명보험은 역성장을 하고 있고 손해보험도
이게 그 데이터가 2019년 데이터로 돼 있는데 이게 OECD 데이터를 제가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국내 손해보험 시장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손해보험 시장도 상당 부분 포화된 시장으로 이미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 그래프는 일반 손해보험, 그러니까 손해보험 회사들의 상품 포트폴리오 비중입니다. 아까 그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그 장기 손해보험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가지고 사실은 손해보험사의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글로벌 손해보험사하고 비교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어렵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래서 이제 그 심지어는 OECD 그 통계의 2020년 통계를 비교를 해보면 아예 그 우리나라 통계를 이런 분석에서 자체도 빼더라고요. 손해보험사의 뭐 손해보험 산업의 합산 비율이 얼마인가 OECD 국가들 비교하는 그런 그래프도 있는데 그런 것 자체에서 아예 그 제외시켜버리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손해보험 산업의 이 장기보험이 존재하는 특별한 그런 구조 하에서 일반 손해보험이 어떻게 발전을 해나갈 것인가, 이게 상당한 또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뭐 시장 구조하고 시장 행위하고 시장 성과는 이제 구조적인 그런 문제점,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장 구조는 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심화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장기화 자동차 보험이 주도한다는 그 시장을 발표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일반 보험만 비교하면 큰 그 시장 구조는 많이 더 심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좀 이 아래 그래프에서 좀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일본의 그 손생보험 구성비를 보면 어 제가 좀 잘못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 그래프를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장기 손해보험의 그 적립보험 상품을 완전히 다 폐지를 하고 일반 순수한 일반 보험 상품을 보험사들이 제공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일본 손해보험사들의 어떤 그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이제 시장 구조 심화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 가격 자유화 이후에 구조도 심화되어 있지만 시장에서의 행태나 성과에 있어서도 큰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자료를 뭐 추근 데이터로 뭐 분석은 하지 못했고 예전에 한 그런 자료를 인용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 구조는 많이 심화되어 있고 시장 행태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과담적인 그런 시장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 시장 성과는 뭐 수익성은 훨씬 더 낮아졌고 위험 대비 사실은 그 수익성은 좋은 그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이제 시장 행태에 있어서는 이제 기업성 보험 같은 경우에 이 가격 자유가 2001년 되었지만 여전히 재보험사 제공률 기타율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많고, 또 최근에 들어서 비통계율이나 사용 확대되면서 재보험 수지 그 부분이 역도가 심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 부분 보험 종목별로 손해보험의 보험 종목별로 이 기타율을 사용하는 그런 비중이 상당 부분이 되어지고 보험자가 원보험사가 제공하는 그 적용하는 요율하고 기타율이 적용하는 요율하고 수수료 차이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이제 역조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볼 때 시사점은 이제 국내 보험사들의 어떤 그 보험 종목별 어떤 리스크 분석에 기초한 보유와 출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그 시장 또 수요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대부분 의무보험으로 만들고 정책보험으로 신시장을 개척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국내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또는 자발적 리스크 관리를 뭐 수요를 개발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시장 규모 확대와 수익성 확보를 위한 그런 가능성은 적은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의무보험이 이 상품별로 독립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일정한 그 뭐 보상 한도만 하면, 그래서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이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들이 그런 보험만 가입하면 마치 보험을 다 가입을 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남겨놓았고, 어떤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 상품 제공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상품 공급도 또 뭐 이런 직급이나 공동인수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참여사들은 언더라이팅이 적고 위험관리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제공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파생되는 그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가계성 보험은 아까 뭐 발표자 말씀하셨지만 이 장기 손해보험으로 다 담보를 제공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일반 손해보험으로 상품을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개발하더라도 판매가 되어지지 않고 상품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2001년 가격 자유화하면서 상품 규제를 하면서 이 위험률 자체를 장기하고 일반 손보하고 위험률을 별도로 독립적으로 산출해서 사용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동일한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위험률이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보험의 그 가계성 보험의 통계가 직접 뛰는 것들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성과는 그 경영적인 성과를 제외하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문제점을 이제 주로 이제 큰 틀에서만 사실은 미약하게 계속 지속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성 보험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고, 기업성 보험은 주로 재보험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요율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요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어떤 국내 개별 보험사의 이 기업성 보험에 관련된 그런 통계, 데이터베이스, 위험 분석 이런 것들이 그 유지가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그 뭐 가격 결정 구조 왜곡하고 재보험 수지 적자 지속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일반 보험의 가계성 보험 통계는 장기 보험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위험률 자체가 사실은 이원화되고 왜곡된 그런 형태로 되고 있는 상태고, 기업성 보험은 여전한 상당한 부분 50% 이상이 이제 재보험자가 제공하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어, 적자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신상품 개발이 이제 독립 상품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보험사의 그 상품 관리나 유지 관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의무보험을 도입하더라도 기존의 영업배상 책임 보험에서 특별한 그 불법행위 책임 이론이 법리가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CGL에서 담보 범위를 활용해서 상품을 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다 모든 보험의 그 상품을 개발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 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대기업을 제외하고 일반 중소기업이나 상공업 이런 쪽에 그 상품을 권유할 때 그들은 의무보험으로 되어 있는 그 영역만 가입을 하려고 하면 이제 리스크 관리는 거의 다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어진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상품을 도입하는 경우도 대부분 국내에서 새로운 상품을 약관을 국내 보험 회사들이 좀 노력해서 개발하거나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해야 하는데, 일단 쉽게 해외 재보험자가 제공하는 약관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위험 분석이나 요율 프라이싱 이런 것들이 간과되는, 그러니까 그 언더라이팅이 어떤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적은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어, 좀 지양을 해서 지금 나름대로 노력들을 하고 계실 것을 예상이 되어지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전환해서 할 필요가 있고, 그 방법은 좀 제가 나중에 제안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수재를 통한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수익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대부분 일반 기업성 보험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70년대, 80년대 거쳐서 현재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기반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 해외에 있는 그런 그 수재를 통해서 어떤 보험사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어떤 성장하는 그런 전략으로 꼭 해외 진출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 추진하는 부분이 좀 어렵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릴 것은 그 장기보험하고 일반보험의 지금 가격을 좀 정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제 그 대부분 가계성 손해보험이 이제 장기보험으로 다 한 50% 이상이 다 장기보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리해서 가계성 일반 손해보험 본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래야 주택화재보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품이 좀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거기에 관련된 혁신 채널을 연동시켜서 그 각성 손해보험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배상책임보험을 중이나 뭐 자산보험 상품 이런 부분들이 일단 그 의무보험으로 존재하는 그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의무보험을 좀 영업배상책임보험 중심으로 통합해서 상품을 좀 정비하는 그런 부분을 좀 시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그다음 기업성 보험의 언더라이팅 기반을 좀 확보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차피 일반 손해보험 회사들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가계성은 국내 시장이고 기업성 보험은 해외 보험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계성 손해보험하고 기업성 손해보험이 이미 다 국내 보험 시장은 일정 부분 포화된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 해외의 어떤 그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시장에서 기업성 보험의 수재를 통해서 어, 수익을 확보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일본이 그런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연구할 때 보면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지급여력제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더 깊이 안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언더라이팅 리스크하고 신용 리스크 측정을 할 때 재보험 출제 방법별로 자본 요구량을 차등화하는 것들을 좀 해서 국내 보험사들이 재보험과 관련돼서 어떤 나름대로 그 자본 할당 리스크에 따라서 이 그런 부분들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제도적으로 좀 도입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제가 확인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 페이지. 뭐 해외 수재 확대는 뭐 말씀드렸으니까 그걸로 참고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공정경쟁 정책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이건 뭐 정책 당국이나 우리 연구기관 또는 뭐 협회 이런 쪽에서 중점적으로 국내 보험사들이 어떤 그 해외 사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어, 어,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미국의 그 재보험을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는 국내 보험사가 미국의 수재를 할 수가 없는 현재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재보험모델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일정한 그 규제나 이런 것들이 미국과 동등한 입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완화를 시켜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보험사들은 그 완화 담보 제공을 하지 않고 미국에 있는 그 재보험을 수재할 수 있도록 그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수액단기 보험업이 6월 달에 시행이 되어질 텐데 우리나라 일정 규모 이상인 그런 공제에 대해서도
수액단기 보험업으로 편입을 해서 보험업법과 을 적용해서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또 여기 말씀을 하나 더 드릴 것은 그 공정 경쟁과 관련해서 경쟁법 적용과 관련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그 상품을 개발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보험사들이 공동 행위를 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들이 일정 기간은 가능하도록 경쟁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서는 보다 좀 국내 실정에 맞는 다급하게 그 해외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약관, 요율을 사용하기보다는 국내의 상황에 맞는 리스크를 분석하고 약관을 개발하고 요율을 산출해서 적용하는 해서 국내화를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너무 내용을 잡다하게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온라인에 계신 분들 오늘 세미나 조금 길어져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보험에 관해서 이행 박사님이 사실은 전문가이시고 그리고 나우나 이상의 체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발표급 토론을 우리가 아주 너무 잘 들었는데 다음에 이행 박사님은 단독 한번 발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우리 삼성화재 이문화 전무님 온라인에 계신데요. 예,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혜성 박사님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그 산학협력 세미나가 오로지 그 일반 보험을 중심으로 주제가 선정이 됐다는 점에서 그 일반 보험 쪽에 지금 필드에서 뛰고 있는 어떤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오늘 세미나의 의미가 좀 남다르게 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그 보험회사의 경영 아젠다 측면을 좀 공감을 하고요. 또 일반 보험의 그 재부상에 대한 또 가설도 의미를 좀 담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일반 보험 특히 이제 보험회사의 경영 아젠다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희 그 손해보험사들이 대부분 1970년대 기업을 공개하면서 기업 상장을 하면서 자본을 확충을 했고 결국 일반 보험을 필두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만 83년에 자동차 보험 다원화 조치를 통해서 결국 볼륨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겼고 또 사실은 거기에는 기반에는 계속해서 일반 보험이 어찌됐든 간에 산업의 어떤 그 기초적인 원천이었던 것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이 2000년 초반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 손해보험이 일반 손해보험사들의 이제 주력 비즈니스로 이제 부상이 되다 보니 사실은 최근까지 한 20여 년간 일반보험 쪽에는 관심이 이제 소홀해질 수밖에 없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그 손해보험을 어떻게 더 성장시킬 것이냐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어떤 고민 하에서는 이어지는 그 일반 보험의 재부상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희망적인 어떤 비즈니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제 조건이 되는 거는 결국은 일반 보험이 과연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또 한 가지는 성장에 맞물려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경영진들의 어떤 고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담겨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점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보험은 손해보험 시장의 약 한 25% 정도를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고객을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어떤 볼륨 측면에서는 분명히 기여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어떤 적정 부가가치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좀 가져가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물려서 장기 보험은 현재까지는 부가가치가 그래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팔아놨던 어떤 부채들로 인한 2차 역마진 부담이 결국 자산운용의 성과랑 맞물려서 계속해서 또 손해율이 증가되는 어떤 그런 어떤 구조적인 모습도 같이 안고 있기 때문에 먼 시간이 흐르지 않아서 분명히 현재와 같은 고부가가치를 이어가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반 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고민들이 저희 보험사를 비롯해서 또 그 학계 또 제도권 쪽에서도 좀 같은 고민들이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간절한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어찌 보면은 타당성이랄까? 또는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을 일본 시장이랑 연결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저희들보다는 어찌 됐든 간에 경제 규모라든가 인구 구조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저희들보다 한 20년 정도는 뭔가 경제 트렌드가 좀 앞서가는 어떤 그런 측면들을 좀 리뷰를 해 보면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이제 그 가장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 포트폴리오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겠습니다만 일본의 그 명목 GDP와 그 일반 보험 시장의 성장률을 이렇게 통계를 한번 뽑아 보니 과거 한 20년 평균을 뽑아 보니까 일본은 과거 20년 동안 GDP 성장률이 0.3% 정도의 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일반 보험 시장은 평균 20년 평균 2.5% 명목 GDP 대비로는 한 8배 정도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를 이제 동일한 잣대로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는 과거 20년간의 명목 GDP가 한 6.1% 수준이고요. 저 일반 보험 시장의 평균 성장률은 한 6.7% 수준입니다. 저희가 명목 GDP 대비로는 약 한 10% 정도.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거의 비례한 수준으로 밖에는 일반 보험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그거를 최근 5년으로 다시 이렇게 줄여서 통계를 좀 뽑아 보니까 일본의 명목 GDP는 1.3인데 일반 보험은 4.2, 약 한 3배 정도의 성장률이 더 일반 보험 시장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저희는 명목 GDP가 최근 5년간은 4.2인데 일반 보험은 3.3으로 오히려 명목 GDP보다도 일반 보험 시장의 성장이 좀 더딘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일반 보험과 관련된 어떤 경영진으로부터의 어떤 이니셔티브도 분명히 작게 돼 있고요. 또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일반 보험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일반 보험이 안고 있는 어떤 손익의 변동성, 리스크의 변동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두려움 또는 기존 관행에 좀 의지하는 어떤 그런 추세들이 아마 시장의 성장률로도 분명히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일반 보험사들이 대부분 다
이익을 성장을 하면서 자본을 계속해서 축적을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축적된 자본들이 장기보험이라든가 자동차 보험에 당연히 할당이 많이 돼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어떤 그 새로운 어떤 대안으로서 일반 보험이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혜성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 캐피탈 또는 그게 리스크 캐피탈에 대한 컨셉이 없더라도 일반 보험의 상당 부분의 손익의 변동성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KPI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저희가 평균 ROE 개념을 활용한 형태로 일반 보험의 어떤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대부분의 그 선진 보험사들은 자연재해라든가 크고 작은 사고들의 어떤 변동성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회사 내에서 장기보험과 일반 보험이 비교가 되고 자동차 보험과 일반 보험 비교가 되다 보니, 이것이 한 사업부 내에서 비교되는 어떤 한 개의 사업부에 지나지 않다 보니,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어떤 장기적인 전략과 그에 따른 실행이 지속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단기적인 형태의 운영 전략으로 좀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성장은 물론 저희 사업의 어떤 핵심 역량인 언더라이팅 프라이싱, 또 재보험, 이런 것들에 좀 더딘 발전으로 가지 않냐라고 또 자체적인 어떤 해석도 좀 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서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회사 내부에 있는 경영진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탑 매니지먼트가 그러한 전략에 대한 명확한 컨셉들을 갖고 기다리고 참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거는 내부 시각에서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학계에서 그 일반 보험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성장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산업으로서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고, 결국은 아까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글로벌 약관을 갖다 쓰는 부분들이 쉽게 베끼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걸 이미 통용되는 약관들을 국내에서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각을 반대로만 돌리게 되면 해외에서도 당연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사업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중요한데, 금융산업 중에서 소위 글로벌을 할 수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이 저는 일반 손해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학계에서 좀 연구도 하시고 시각 교정에 대한 어떤 기고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안타까운 건 제가 이제 필드에서 이제 좀 다니면서 이런 이것저것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국내의 대기업들이 이미 글로벌 사업장에 세계 여기저기에 많은 사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장마저도, 우리가 거래하는 거래처마저도 저희의 그 계약으로 인수를 하지 못하는, 국내 기업마저도 그렇게 리스크 서비스를 해주지 못하면서 과연 우리가 글로벌에 이게 도전이 가능하겠냐라는 또 자성도 좀 해봅니다. 결국에 우리 주변에 많은 저희가 보험화 시킬 수 있는 대상과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시각이 너무 좀 단기적이고 보수적이고
이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 스스로가 사업의 부가가치를 적극적으로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각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던 새로운 어떤 저희들이 해야 될 그 연구 과제들도 각사에서는 또 해 나가면서 또 학계에서는 또 그걸 측면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 제기들을 같이 해 주시고, 또 일본의 경우도 아까 이제 일본이 상대적으로 저희보다는 훨씬 더 경제 규모나 이런 측면에 보다도 일반 손해보험 시장이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일조를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정부나 정부 기관들에서 제도성 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도입도 지원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일본의 케이스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본이 그렇게 성장을 해 나가면서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 그 보험사들의 그 합산 비율을 이렇게 트렌드를 계속 보니까 계속해서 합산 비율은 거의 10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마진은 계속 줄어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또 경쟁이 또 심화되는, 결국에는 국내 산업, 국내 시장의 어떤 개발만으로는 분명히 저희들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을 또 일본의 사례에서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경예상을 비롯한 일본의 손보사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거기에서 상당한 또 뭔가 기회와 자신감을 좀 확산시키는 것처럼, 우리 손보사들의 어떤 새로운 대안으로서 일반 보험이 반드시 좀 부각이 돼야 할 것 같고, 그 부각된 부분들을 힘을 얻어서 여기에 계신 일반 보험에 종사하시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면서 산업을 좀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하고도 좀 더 기회가 되시면 연구 과제로 이렇게 좀 더 디벨롭을 하셔갖고 추가적인 어떤 발표 기회가 있으면 같이 공유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현장에서 지금 직접 일반 보험을 담당하시고 계시는 이문화 삼성화재 전무님께서 아주 좋은, 그리고 상당히 인사이트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연구에 많이 참고가 되고 향후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조재훈 영남대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남대 조재훈입니다. 앞서 두 토론자분께서 아주 자세하게 이미 많은 내용을 다루셔서 제가 뭐 특별히 더 첨가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면은 다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우리 김혜성 박사님께서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을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루시고 하셔서 이제 토론도 길게 될 것 같은데 좀 제가 짧게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그 중에서 뭐 가장 좀 제 개인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만 이제 다루기로 하겠는데요. 일단 예를 들어 말씀하셨던 우리 현재 시장의 어떤 이제 현황 같은 거를 짚어주셨는데, 이제 예로서 뭐 농작물 재해나 양식업, 또 이제 환경 오염 배상 책임 보험 같은 이제 정책적인 보험의 이제 현 주소도 말씀해 주셨고, 대체로 이런 것들이 이제 원수사들이 직접 운영하기에 변동성이나 리스크 또는 이제 그 카패시티가 커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이제 결국은 국가재보험이 이제 풀이 형성돼서 기금이 마련되고 이제 관리되는 형식으로 되는 것들이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한 예로서 요것도 사실은 이제 시장이 하나 창출된 것이거든요. 정책적인 건 하지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원수사들은 손해율이 나쁘고 그러니까 이게 접근하기 힘든 보험이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 보험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보는 시각을 좀 다르게 가져야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최근에 제가 뭐 농작물 재해와 관련돼서 조금 연구를 하긴 했었는데 좀 내용을 보다 보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과거 뭐 한 10년까지의 실제 손익은 그렇게 나쁘다고 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요즘 뭐 코인도 하고 주식도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항상 뭐 어느 시점인가 중요하지만 뭐 주가 지수도 올라간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성장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냈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국가재보험 같은 경우는 뭐 제 개인적인 그 시각이지만 굉장히 좋은 원수사들이 참여해서 지금 뭐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시장이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을 뭐 이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구 용역을 하면서 이제 손익분담 방식 등으로 이 변동성을 줄이는 노력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아직 미흡한 점이 많지만 이러한 시도들로 인해서 아마 이 시장도 이제 점점 더 양호한 시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시도들을 하는 것은 이제 그 인식의 전환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농작물이라고 하면 뭐 과거부터 굉장히 이제 꺼려지는 리스크로 있었는데 이 국가재보험 같이 어떤 풀이 형성돼 있고 기금이 되어 있는 경우 이제 원수사들이 이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시장을 크게 만들 수가 있고 어떠한 임계점을 지나면 이 시장도 이제 충분히 양호한 시장이 될 수 있다. 아직 우리가 이제 그 단계에 못 왔기 때문에 가입률도 낮고 가입 금액도 낮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어떤 큰 어떤 무슨 황금률 같이 저절로 마법 같이 되는 어떤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는 거는 없을 것 같고요. 환경오염 배상 책임도 뭐 우리 과거 어떤 사건 하나로 발단이 돼서 이게 이제 제도화됐었거든요. 사실 그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시장이 하나 생긴 거거든요. 물론 아직 그 크기가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아마 앞으로는 점점 더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큰 시장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서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별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각각 특수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손해보험에서는 결국은 그 담당하는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 부분의 관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가 나쁘다고 봤던 시장이 이제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오히려 그것이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서 이제 그 가계성 보험에서 특히 이제 해외 호머너스 폴리시 같은 게 이제 우리는 좀 그 한국의 주거 양식 특수성에 의해서 이제 사실 어려웠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가장 큰 문제이면서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파트가 한 절반 이상이 주거 형태로 벌써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의 어떤 그런 홈오너스 폴리시를 적용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뭐 만약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일반 보험 시장에서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만약 제가 CEO라서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고 하면 뭐 장기적인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아마 우리는 결국은 재보험 수재를 받거나 재보험 보유 이제 원수에서 보유를 늘리거나 또는 해외 원보험으로 좀 늘려야 되는 것이 결국은 답이 아닐까. 물론 그 가는 과정은 어렵고요. 분명히 이제 또 하나의 리스크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말씀은 왜 그러냐면 아까 뭐 장모님도 말씀하셨고 예, 박사님도 말씀하셨고 예,
전무님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의 GDP와 연관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밖에 없고 물론 비례적이진 않겠지만요. 어떤 한 회사의 그 매출의 증대라든가 손익의 증대는 언더라이팅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되니까. 하지만 국내 전체 언더라이팅은 결국은 제로섬이거든요. 어느 회사가 잘 가져가고 어떤 회사는 못 가져가고 하는 것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국내 일반 손해보험의 성장을 위해서는 결국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갈 것이냐. 뭐 예를 들면 뭐 법인을 설치해서 해외로 직접 원보험을 진출할 것이냐. 뭐 재보험을 좀 수제해서 언더라이팅 해외 언더라이팅이 필요하겠지만요. 또는 우리 원수의 보유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10년 이후로 많은 회사들이 이제 판단요율에 의한 이제 보유율을 높이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뭐 삼성화재를 비롯해서 이제 메이저 회사들은 실제로 이제 시스템을 갖추기도 하고 현재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미래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전망을 잘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 시장이 더 커져야 될 테고 우리도 이제 해외 글로벌 회사들처럼 이제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아까 뭐 나왔던 얘기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 혁신 기술이 적용이 어려운 게 이 그 일반 손해보험 부분이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제 생각은 이제 좀 반대인데요. 이 데이터가 부족할 때 답을 내는 게 인공지능이거든요. 오히려 데이터가 많을 때는 사실 인공지능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인공지능하고 이제 AI 이제 빅데이터하고는 조금 차별화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데이터가 많을 때는 이제 이걸 어떻게 빨리 처리하느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떠한 요소들을 우리가 관측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데이터가 없고 판단하기 어려울 때 이제 AI가 도와주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오히려 이 일반 손해보험에서 적용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최근 뭐 이거는 이제 보험 쪽 얘기는 아니지만 요즘 우리 전 세계 수학이 뭐 이제 순수 수학 분야가 급속도로 발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수학자들이 있잖아요. 뭐 뉴턴도 있고, 뭐 파스칼도 있고, 뭐 힐버트, 뭐 이런 사람들이 뭐 10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 세계 수학의 그 수준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영웅적인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근의 수학은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그 수준을 올리는 게 아니고 현재 연구를 활발히 하는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집단 지성으로 수학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전공이 수학이어서 관심이 있어서 들었지만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교신을 받다 보면 그 문제가 어느 순간 풀려져 있고 그게 누가 풀었는지 모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교신을 한 사람들이 적당히 누가 제일 말을 많이 했는지를 보고 이제 저자의 주저자와 뭐 일저자 이렇게 나눠서 이제 논문을 게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하고는 참 상관없는 다른 세계 얘기일 것도 같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까도 뭐 이렇게 찬반의 의견이 있었는데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는 어떤 한 사람이 뭐 어떤 천재가 나와서 결정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 지성에 의한 뭐 집단 의사결정이 아마 회사에서도 이제 요구가 되고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프라이싱 툴 같은 것도 이제 언더라이터나 뭐 이제 개발 담당자가 직접 모형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룰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표준적인 안을 먼저 내고 그 안에서 이제 보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그러한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에서 지금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제가 뭐 아까 뭐 제가 만약 CEO라면 당장 보유율을 늘리고 재보험 수재 그리고 재보험 해외 원보험을 좀 늘리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면서 이런 것을
이제 집단 지성으로서 해결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조재현 교수님께서 굉장히 조근조근하게 말을 안 하실 것 같았지만 역시 그 11분 하셨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이 4시에 다른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이 많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제 생각 일반 보험에 이렇게 하시는 분 정도 더 세미나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넘기기 전에 우리 온라인에 오늘 사상 최고로 많이 오셨는데 지금 53분 오늘 역대급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온라인에 계신 분 중에서 코멘트는 말고요. 질문. 예, 화연입니다. 발표 정말 잘 들었고 또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기영 박사님 시장 성과 문제점에도 많이 동의를 하고 또 우리 이문화 전무님 고백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일단 솔직히 잘 고백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업보험 현재 상황이 처한 것은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보험사 중심의 상품, 영업, 보상 이런 것들이 제가 기업보험에 관심 가진 지 20년 정도가 되는데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이제 고객 입장에서 고민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아까 이제 이문화 전무님께서 고객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는데 그 기업들에게 이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우리 일반 보험에는 잘못된 관행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보험 같은 그런 언더라이팅이 없는 나눠먹기 그런 부분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보험사 중심의 그 구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개선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금 인센티브가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또 중개사 입장은 중개사인 경우에는 그 고객들한테 리스크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이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고객이 해외로 나간다고 그랬는데 실은 해외로 나가는 고객들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리스크 컨트롤뿐만이 아니고 리스크 파이낸싱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보유 테크닉이라든지 전가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컨설팅 형태를 해줘야 되는데 국내 보험회사는 그것이 아직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성장 동력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답을 해본다면 여전히 내부에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생선에 비하면 생선 그냥 대충 발라 먹었습니다. 지금 옆에 먹을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진짜 맛있는 부분들은 그냥 쓱 발라먹고 나머지 정말 살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그냥 여전히 시장에 존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은 시장 개발 고객 입장에서 시장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 정말 지금 있는 시장이 한 배 정도는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좀 제언을 드린다면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일단 언더라이팅 능력 확대는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직급 규모를 조금 판매 채널 자체를 좀 다양화하지 않으면 절대 시장 개발이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급 규모를 좀 축소하고 실은 보험회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언더라이팅 쪽으로 조금 확대를 하고 해외에 나갈 그런 그 실력을 조금 더 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중개사를 국내 중개사를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리스크 매니지먼트 능력이 있는 중개사라든지 대리점을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하면 중소형 시장 개발부터 시작해서 대기업에 조금 더 많은 상품을 공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혜성 오늘 발제해 주신 우리 상무님 바로 마지막 파이널
서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사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제 설익은 문제 의식보다 훨씬 이제 의미 있는 코멘트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이경 박사님 이 이제 사실은 이제 요청하신 게 그런 거죠. 되게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논쟁할 수 있게 하자. 이제 사실은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다만 이제 제 입장에서 자신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박사님이 이제 수십 년 동안 주장해 오신 바가 사실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박사님 생각 중에 제가 동의하는 것도 있고 동의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한 적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계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이 박사님만큼 보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박사님과 충분히 논의하냐? 그러니까 어젠다가 안 되니까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오늘 문제 제기를 한 포인트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정말 필요한 건 저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지만 사실은 이제 쟁점별로 붙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정말 어젠다가 되고 논의가 될 수 있을 때 정말 발전이 있는 거 아닐까? 이제 이문화 전무님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은 KPI 문제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선보사가 어떻게 경영하는지 진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언더라이팅 이어 베이스 경영이란 무엇인가? 거기서 성과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 논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논쟁이 돼야 최후 경영자도 동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문제 제기가 먼저 필요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드렸지만, 이제 이게 진짜 생산적으로 가는 거는 정말 쟁점 하나를 놓고 붙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주재훈 교수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제 해외 수재의 확대, 정책성 보험의 참여가 정말 성장 동력이 될 것인가? 그거 끝을 내는 건데, 사실은 이게 정말 산업의 어젠다가 돼서 진짜 한번 붙어봐야죠. 그리고 항상 뭐 결론은 시대가 바뀌면 바뀌긴 하는데, 그 시점의 결론을 한번 내리고 우리가 의사결정하고 가고 트라이하고 뭐 이런 것들 없이는 사실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뭐 이게 산학 세미나 할 수 있는 일이다라기보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연구 영역에서 일반 보험 어젠다가 의미 있는 어젠다가 돼야 되고, 그걸 갖고 진짜 우리가 장기나 자동차는 그런 크리티컬한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보험이 그냥 실무자들이 술 먹으면서 한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최고 경영자에게까지 얘기가 되는 산업의 어젠다가 돼서 논쟁하고 어떤 잠정적인 결론들이 내려지고 실천하고 또 한번 돌아보고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제 거가 되게 너무 어떻게 보면 가설과 뇌피셜 중심이었는데, 어쨌든 김하수 교수님이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뭐 일반 보험 이슈들이 특히 연구자분들 입장에서나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연구자나 업계에서 그럼 일반 보험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성장시킬 것인가의 출발점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일반 보험을 성장시켜야 하는가? 그냥 국가 어젠다로 봤을 때 우리가 일반 보험을 성장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일반 보험의 수요는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보험이나 이쪽이나 우리 장기보험은 판매를 하면 마진이 생기기 때문에 만일에 한다는데, 일반 보험은 수요가 없는데 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일반 보험 수요는 과연 있는 것인가? 일반 보험 수요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저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리스크 테이킹 비즈니스를 해서 국가 산업 동력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러면 국가에서 과연 일반 보험을 무엇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이런 고민들이 미시적 고민과 함께 좀 같이 되면
저희들이 좀 더 우리 김혜성 상무님이 이야기한 이슈별로 한판 붙는 그런 논쟁을 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산학 세미나에서 충분히 핸들할 수 있고요. 가을에 한번 김혜성 상무님 또 이기영 우리 박사님 뭐 한번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